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화한 마음의 저자이신 전중환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중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댓글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또 전중환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 땡땡땡땡님 YG님에 대한 두 가지 생각. 1. 어린이 목소리 얘기가 가끔 있는데 주로 1.5배속으로 듣는 저에겐 JYP님도 그렇고 아주 정확하고 깔끔한 발음으로 들립니다. 다른 팟캐스트는 배속으로 들으면 어린이 목소리라 오히려 힘들어요. 저에게만큼은 맞춤형 보이스입니다. 2. 신간 축하드립니다. 제목이 헷갈려 불쑥 줄여봤더니 수질위생이 되네요. 꼭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주변에 계속 전파하겠습니다. 네, 1.5배속에 최적화된 YG 목소리입니다. 원래 어린이 목소리인데 1.5배로 하면은 왜 이게 괜찮아지죠? 글쎄요. 더 어린이 목소리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시니까 기쁩니다. 그리고 수질위생이라고 줄이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네. 쉽게 떠올리는 말인가 봐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수질위생. 팟빵에서 영심이 만세님께서도 댓글 주셨는데요. 네, 정주행을 완료하고 이제는 업로드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책걸상에서 추천해주신 책도 몇 권 챙겨 읽었고요. 사실 방송만 들을 때는 그냥 전향이었는데 막상 추천하셨던 섬에 있는 서점과 사흘 그리고 한인생을 읽은 다음부터는 두 분의 안목을 무조건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찜만 해두고 아직 못 읽은 책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읽어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읽고 싶고 읽어야 할 책이 산더미 같은데 거기에 또 몇 권씩 더 얹어주시는 두 분, 한편으로는 얄밉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주행을 하다가 느낀 점 하나, 저는 YG가 중간에 이해를 많이 한다는 생각을 조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의식하지도 못했어요. 말버릇 신경 쓰시느라 꼭 해야 할 말을 못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네. 영심이 만수님도 이제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서 이게 이상하다고 못 느끼시는 것일 수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처방이나 까인 책 특집 같은 코너는 언제쯤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하고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처방은 의뢰가 별로 안 들어와요 요즘. 네, 근데 한 건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접수는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다른 책 처방 의뢰를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모아가지고 책 처방 방송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까인 책 특집은요. 요즘 저희가 섭외를 하면은 대체로 잘 나오셔가지고 요새 별로 안 까이고 있어가지고 까인 책 특집은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네. 네이버에서 NGM님 좋아요. 작년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출퇴근길과 점심시간을 책걸상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있으면 마음에 맞는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저녁을 기분 좋게 먹는 느낌을 받는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결산 때 소개해주신 비바제인 읽으면서 처음으로 댓글 남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팟빵의 글로리아 113님께서도 꾸준히 정주행 중인 최애청자입니다. 섬에 있는 서점을 읽다가 댓글 남기네요. 이토록 멋진 책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역도 꽤 괜찮은 것 같아서 번역서 잘 못 읽는 저도 키득거리며 미소 지으며 때로 생각하며 즐겁게 읽고 있어요. 다 읽고 오더블에서 오디오북도 듣고 싶어지네요. 저처럼 정주행하는 청취자도 있으니 오래오래 방송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초콜릿 하나씩 꺼내 먹듯 아끼며 듣지요. 하트. 네, 감사합니다. 오더블이라는 게 오디오북 듣는 프로그램 이름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이스터 공구님, 이원영 박사님이 한국에 계신 것 같다는 근거는요. 남극에서 돌아왔다는 트윗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따지듯이 물으셨지만 JYP님 좋아요. 크크. 제가 따졌나 봐요. 네, 그때 근거가 뭐냐고. 예, 죄송합니다. 네, 그 이스터 연구님 기대해 주십시오. 섭외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네. 나는 모르는 사이에 YG가 섭외하고 있었어요? 네, 섭외 들어갔고요.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에 모실 것 같습니다. 오, 네, 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방송 녹음하면서 내가 듣다니 참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중환 교수님의 진화한 마음에 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책에 있는 수많은 이 내용 중에서 어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도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서. 제가 약간 전중환 선생님 편이 되어가지고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이제 그 본성이 답이다라고 하는 책에 전중환 선생님께서 경향신문 등등에 연재하셨던 칼럼들이 이제 많이 묶여져 있는데 그 칼럼을 연재하시면서 몇몇 글들이 페미니스트로 본인의 정체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좀 불편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악플 100만 개 받으셨던 뭐 겁니까, 악플이 그러면?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사석에서도 전중환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비판적인 코멘트를 좀 들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좀 부당한 비판을 받거나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풀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 일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나요? 글쎄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의 어떤 진화된 심리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물론 다 같지만은 어떤 측면에서는 분명히 다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진화 심리학자들은 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남녀 차별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범죄를 정당화하는 과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기존의 이런 페미니스트 분들이 불편해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은 오히려 이런 그 남녀의 심리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이런 진화 심리학의 연구 성과가 오히려 이런 페미니즘이 원하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말하자면 이런 남녀 차별이 없고 누구나 그야말로 이런 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범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펼칠 수 있는 사회라는 이상을 앞당기는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도구거든요. 그 진화 심리학자들도 정말 페미니스트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이런 진화 심리학이라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런 어떤 그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을 하는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하자면은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소모적인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는 거는 사실은 페미니스트들이야말로 이 진화 심리학이 이야기하는 남녀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알면 알수록 여러 가지 예컨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범죄들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제가 잠깐 그 얘기 드리면요. 데이빗 버스 같은 진화 심리학자들은 예컨대 성희롱을 줄이는데 이 남녀의 심리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는 케이스로 이런 예를 듭니다. 보통 상대방 어떤 이성이 다가와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친절한 말을 하면은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훨씬 더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그 오해를 하는 흔히 말하는 도끼병에 주로 걸리는 쪽은 남성들이잖아요. 네, 저도 그 성희롱 전담하는 변호사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제 법정에 가서 성희롱 관련 시비가 붙을 때 항상 이모티콘이 문제가 된대요. 웃는 문자로요? 이모티콘, 그러니까 예, 문자에 예, 웃는 예, 이모티콘을 예. 이제 남겼으면 네. 이제 남자 쪽에서는 꼬리친 거다 그렇죠, 이모티콘으로라고 그렇죠. 예, 예, 하는데 이제 여자 쪽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야말로 예의를 갖춘 그냥 별 뜻 없는 이런 말이나 언행을 했는데 남성들은 저 사람이 틀림없이 나한테 어떤 로맨틱한 의도가 있구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상대방이 말하자면 이렇게 그 녹색 사인을 보냈으니까 그린라이트를 보냈으니까 어떤 나도 반응을 성희롱이라든지 해야겠다. 이런 일탈을 저지르기 쉬운데요. 그러니까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진화 역사에서 이런 상대방의 별뜻 아닌 언행을 나한테 확실하게 어떤 성적인 신호를 보낸 걸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결과적으로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실제로 이런 성관계 실현으로 이어졌다면은 이러한 별뜻 아닌 신호를 틀림없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걸로 과대 해석하는 이런 심리적인 편향 오류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를 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로서는 이제 네. 과거의 수렵채집 환경에서는 그게 훨씬 더 유리한 예, 예. 선택이었을 거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진화가 덜 된 혹은 뭐 이런 남자들이 원래 어리석어서 그런 심리적인 편향이 진화했다기보다는 실제로 외부의 사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자연 선택의 관심사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여성의 별뜻 아닌 신호, 여성이 예를 들어 먹다 남은 이런 저기 자판기 커피를 나한테 준다고 해도 이건 틀림없이 나한테 의도가 있어라고 오해를 하는 편이 과거의 상황에서는 자신의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니까 이런 심리적인 편향이 선택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빗 버스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남자들은 분명히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철석같이 상대방이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믿고 이것이 그야말로 자발적이고 그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확 정서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남자들한테는 이게 어떤 움직일 수 없는 진실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때도 남자와 여자의 마음은 똑같다는 잘못된 교육을 하지 말고 남자와 여자의 마음은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들과는 달리 상대방의 별뜻 아닌 언행을 나한테 성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과대 해석하는 이런 심리적인 편향을 한마디로 오류를 잘 저지르게끔 진화되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가리키면은 사람들에게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상대방이 나한테 신호를 보냈는데 근데 성희롱 예방 교육에서는 남자들은 사실은 오류를 저지르기 이런 면에서 오류를 저지르기 쉽게끔 진화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오히려 성희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러니까 거죠. 어떤 여성이 뭔가 나한테 딱 뭐 사인을 보냈는데 이걸 보고 저 여자가 날 좋아하나? 아니랬어. 내가 착각하는 거랬어라고 깨우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기본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막 그렇게 강조를 해야겠죠. 네 주제를 파악해라. 그 커피를 한 잔 더 사준다거나 아니면은 이모티콘을 보낸다 그래서 그게 너한테 호감을 준다는 신호가 아니다. 반대로 우리 이제 일반 시민들은 여자는 정말 아무 뜻 없이 하는 행동도 남자들이 저 여자가 날 좋아하나라고 느끼는 반면에 여성들은 남자들이 막 계속 좋아한다고 자꾸 막 이렇게 찝쩍 사인을 보내고 직간접적으로 막 신호를 보내는데도 전혀 못 느끼는 편이다라고 느끼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헌신 회의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어떤 이런 연애 초기에 사귈랑 말랑 할 때 상대방은 열심히 뭐 선물도 보내고 뭐 같이 밥도 먹고 그랬으니까 이만하면 충분히 내 마음이 상대방 여성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성들은 예를 들어 제3자가 봐도 틀림없이 갑돌이가 이런 말순이를 좋아하는 게 뻔한데 말순이는 갑돌이가 저렇게 열심히 구애를 하는 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나한테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남성이 헌신을 하는 거를 회의를 하게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걸까 이렇게 회의를 하는 편향이 진화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남성이 열심히 자기한테 여러 가지 헌신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만약에 함부로 성관계에 동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남성이 사실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혼자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큰 손해를 감수를 하게 되니까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확실하지 않는 한 최대한 남성들이 보내는 이런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신호도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석하게끔 진화가 된 것이죠. 이 경우에는.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진화 심리학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거 같은데라고 느끼는 거를 그냥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가지고 좋은 이렇게 하는 거다. 네네. 그 뭐 해석은 누가 못하냐. 네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그리고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거를 남성들은 도끼병에 훨씬 여자들보다 잘 걸리는 거를 김칫국을 남자들은 많이 드링킹하는 이유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성적인 뭐 과지각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한 진화 심리학자들이 정말로 남성들이 이러한 목적을 잘 달성을 하기 위해서 과거의 상황에서는 아주 작은 실제로 상대방이 나한테 정말로 성적인 신호를 보내는 가능성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심하게 도끼병에 잘 걸리게끔 진화가 되었다면요. 여기서 새로운 그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정말로 이런 심리적인 적응이 잘 효과적으로 설계가 되었다면은 남성들은 예쁜 여성의 별뜻 아닌 신호를 예쁘지 않은 여성의 별뜻 아닌 신호보다 훨씬 더 과대하게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고. 실험을 해보면은 똑같이 예를 들어 그냥
예의상 눈을 맞추면서 친절하게 상대방이 나한테 미소를 짓는 것도 매력적이지 않은 여성이 나한테 미소를 지을 때보다 남성들은 매력적인 여성이 나한테 신호를 보내면 훨씬 더 그거를 성적인 신호로 예,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남자들은 막 TV 보면서 예쁜 연예인이 나와서 미소 지어도 막 나한테 뭐 사인 보낸다고 생각하고 해볼래 그런 계열이니까 뭐. 예, 그리고 또 다른 뭐 예측도 나와서 이것도 역시 검증이 되었는데요. 남성들 사이에서도 개인차가 있겠죠. 남성들 사이에서도 특히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말하자면 많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었던 과거에는 이런 남성들은 더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것도 다 예, 잘 디자인된 예, 연구를 예. 통해서 네, 네. 증명이 되고 예, 예.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증명이 어떤 안 되고 우리의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새로운 발견을 해 나가는 이런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진화적인 시각이. 그 우리 저 쉬는 시간에 짝짓기 얘기는 되도록이면 좀 적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듣다 보면 자꾸 빠져든다 이게 또 그 얘기가 재밌어요. 그러게. 네. 딴 얘기 좀 해보죠. 그 사기꾼 가려내는 능력에 관한 얘기를 앞에서도 좀 네. 하셨는데 네. 그게 그렇게 진화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그렇죠. 우리가 그 특히나 이런 피를 나누지 않은 이런 사람 사이에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끔 진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안 주고 안 받는 것보다는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게 각자에게 모두 말하자면 평생 낳는 자식 수의 측면에서 각자에게 이득이 되었을 거니까. 근데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으려면 문제가 내가 오늘 도와줬는데 내일 나한테 도움을 되갚지 않는 사기꾼을 무임승차하는 네네. 사람들. 사기꾼을 잘 식별해서 가려내는 게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제가 목욕탕에 혼자 갔는데 그 등을 떼 밀어줄 사람을 찾아서 저처럼 혼자 온 것처럼 보이는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우리 서로 등 떼 밀어줘요 해서 말하자면 계약이 이루어져서 제가 먼저 등 떼를 밀어주고 그 아저씨가 이제는 제가 밀어줄게요 해서 제 등에 떼를 밀어주면은 둘 다 좋은 거죠. 네. 목욕탕까지 와서 등 떼를 안 밀고 가는 것보다는 떼를 밀고 가는 게 좋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 아저씨가 제가 등을 떼를 밀어주고 이제 저 밀어주세요 했는데 저기 죄송한데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하면서 사우나를 나가버린다면 제가 벌거벗은 몸으로 쫓아갈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주고받는 게 이득이긴 하지만 더 큰 이득은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저한테 되갚지 않으면은 더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기꾼을 잘 가려내기 위해서 이런 트리버스 같은 학자는 우리는 모두 인간 본성으로서요. 나에게 과거에 도움을 준 사람은 계속 도와주지만 나의 뒤통수를 친 사기꾼은 잘 머릿속에 기억해놨다가 다음부터는 도움을 주지 않는 이러한 상호성에 기반한 협력 전략, 조건적인 협력자로 진화됐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우리 모두는 테레사 수녀님은 그랬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무조건적인 협력.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착취를 해도 웃으면서 도움을 주는 무조건적인 협력자가 인간의 본성으로 진화되진 않았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를 들어 나한테 내가 도움을 주었는데 나한테 도움을 되갚지 않는 사기꾼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분노를 하는 이런 조건적인 협력자로 진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 사기꾼 얼굴을 더 잘 기억한다는 실험 예. 같은 것도 참 재밌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 뭐 YG도 읽었겠지만 네. 그 뭐 70여 명 남자 얼굴 사진을 쭉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사기꾼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되게 협력적으로 그런다 아니면 중간이다 뭐 이런 설명을 쭉 해주면서 얼굴을 쭉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한참 지난 다음에 사기꾼 사기꾼들을 기가 막히게 잘 기억한다는 네, 거죠. 네. 착한 사람은 기억 예, 못하고 예. 오히려 야 신기해. 그러니까 이런 그 말하자면 가까운 원인으로는 우리가 사기꾼이라는 설명을 들으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더 열심히 예. 기억하고 쳐다보는. 무의식적으로 더 열심히 기억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기꾼의 얼굴을 잘 기억해서 그 사람을 다음에 만났을 때는 어울리지 않는 편이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 착한 사람을 잘 기억했다가 착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급한 거는 큰 손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
약간 이제 결이 다른 항목 중에 흥미로운 거 JYP도 굉장히 흥미롭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보수와 진보는 왜 존재하는가에서 네. 예를 들어서 그 정치학자들이 풀려고 하는 많은 이제 난제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이 왜 자기 이익과는 네. 상관이 없는 네, 네.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가 네, 네. 뭐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은 정치학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또 거기에 나름의 답변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진화 심리학적인 통찰도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답을 할 수 있다라는 예, 예. 이야기도 책에 나오는데 예, 저도 거기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저는 말하자면 거기서 이른바 영역 특이적인 입장이라는 두 번째 입장을 저는 좀 지지를 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 따르면은 이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거는 더 뭐 YG나 JYP가 훨씬 더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쟁점이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찬반 양론이 갈려서 아주 입씨름이 펼쳐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거기서 볼 때 우리가 정치라고 하면은 종종 사람들이 경제만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경제도 이슈가 되지만은 어떤 소속 집단에 따른 차별, 그러니까 뭐 마이너리티 소수자 집단을 우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를 들어 뭐 우리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군대 갔다 온 사람에게 공무원 시험 뭐 가산점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여성의 일부를 공무원으로 의무적으로 뽑아야 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도 예를 들어 흑인 백인 갈등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성이나 번식 전략에 관련된 쟁점이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에서 또 이슈가 되는 것처럼 낙태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 뭐 포르노그래피를 허용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쟁점이 있고 이른바 영역 특이적인 입장에서는 요 세 가지 영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스 노를 하면은 8가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실제로 정당이 8가지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정당은 기껏해야 뭐 두세 개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이어서 진보적인 사람은 원래부터 뭐 예를 들어 뭐 정의당이나 뭐 더불어민주당과 정당 일체감이 가깝고 보수적인 사람은 자유한국당과 정당 일체감이 높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컨대 이런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자신과 그나마 가장 가까운 정당을 둘이나 셋이라는 제한된 선택지 가운데 선택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예컨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 영남 지역의 뭐 이런 특히나 이런 서민분들이 보통 왜 특히 뭐 흔히 말하는 TK 분들은 이렇게 계속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니까 이런 오히려 소득 재분배 같은데 소극적인, 예컨대 뭐 이런 보수 정당을 지지하면은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가 하면은 이런 영역 특이적인 모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경제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어쨌든 소득 재분배에 소극적이니까 보수 정당이 이런 영남 지역의 특히나 TK 지역의 서민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상쇄가 된다는 거죠. 이분들은 다른 요인들 때문에 주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국가가 복지 정책으로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 정책을 하지 않아도 공적인 안전망이 아니라 사적인 안전망이 있죠. 인맥이나 혈연 지원 등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어쨌든 완충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런 사회 집단에 따른 차별로 보면 이분들은 어쨌든 주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교회를 다니고 그런 어떤 전통적이고 예를 들어 뭐 이런 이성애자들이라든지 이런 LGBT에 대해서 대단히 싫어하고 이런 정도에서 이런 사회 집단에 따른 차별에서는 이런 분들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말하는 보수적인 입장에 쓰기 쉽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성이나 번식 전략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아주 뭐 이런 문란한 성관계 같은 것들을 싫어하고 그야말로 일찍 결혼해서 그리고 일부일체적인 성 전략에 따라서 자식을 많이 낳고 이런 분들이니까 낙태라든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른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 영역 가운데 첫 번째는 살짝 진보인 것이죠. 근데 살짝 진보인 거고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이른바 보수니까 음. 말하자면 사람들은 이런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어림 잡아서 평균 잡아서 자신이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셋 중에서 어떤 정당은 한 개가 자기랑 맞고 어떤 정당은 두 개가 맞으면 두 개가 말하자면 맞는 그렇다는 쪽을 거죠. 찍는다라는 예, 거죠. 예, 쉽게 예, 말하면. 예. 그리고 세 개 다 맞는 정당이 없을 경우에.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살짝 그런 뉘앙스도 비치셨는데 아까 그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오히려 그 인간 본성의 진화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은 뒤에 두 가지가 네, 네. 첫 오히려 더- 번째 예. 경제적인 것보다 훨씬 더 본인의 그렇죠. 정체성이라든가 생각을 바로 선호를 바로바로 결정하는 네, 네, 데는 네, 예. 더 이제 임팩트 그렇죠. 있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생각보다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은 돈 부분은 뭔가 이 선거에서 지지하는 정당을 택할 때는 덜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그건 뭔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산을 해야 되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네, 뭔가 네. 즉각적으로 생기는 네. 혐오감이나 거부감 같은 것들이 훨씬 네, 더 네. 근데 어쨌든 아까 그 설명을 빼먹고 아주 두 번째, 정서적인 부분이니까, 예. 두 번째 것만 지금 지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다수설은 앞에 있는 거 일반 성향 모델 네, 그러니까 예, 예, 네. 예. 극우부터 극좌까지 쭉 이렇게 직선적으로 있고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예, 예. 자기 입장이 되는 경우가 그렇다 진화적으로 그렇게 진화돼 왔다라는 게 다수설인가 봐요. 다수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주로 정치적인 성향을 진화적으로 연구했던 분들이 그런 입장을 따랐는데 아, 말하자면은 다수설과 소수설보다는 좀 과거의 기존 입장과 최근에 많이 나오는 아하. 입장이라고 오히려 이게 과거에 이해하면 그렇게 될 것 했는데 같은데요. 예. 요즘 그 아까 얘기한 이제 영역 특이적 모델, 도메인 스페시픽 모델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원래 다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아니요, 남들도? 사실은 제가 책에도 잠깐 지적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더 중요한 이슈도 있습니다. 안보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 예. 아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사람들이 입장이 갈라지는지, 이른바 정치적으로 입장이 갈라지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더 연구를 할 저는 부분이긴 하죠. 영역 특이적 모델이 훨씬 맞다고 생각되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예.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보수 진보에서 이렇게 쭉 선택지를 가령 네. 한 20개의 주제를 놓으면 저는 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네, 네. 되게 보수 쪽에 있는 거를 택하고 싶을 때도 있고 진보 쪽에 네. 있는 거를 택하고 싶은 항목도 있고 예. 그리고 선거할 때도 찍고 싶은 정당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정상인 거죠. 이런 어련하시겠어요. 이런 뭔들 듣고 싶은 게 있겠어요. 읽고 싶은 책도 없어요. 요새 별로. 예, 예, 예. YG가 읽으라는 글에서 그냥 할 수 없이 읽는 거예요. 그 하여튼 이런 인간도 정상인 거죠. 그럼요. 저도 사기꾼을 되게 싫어하고 아무도 믿지 않는 의심하는 성향이 많은 것도 약 진화의 산물인 거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 아주 조상님들이 정상적입니다. 많이 예. 사기를 당했나 봐. 아주 정상적입니다. 저도 원래는 이런 것들을 관심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성향이라는 말하자면 인간 본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 연속체상에서 보수 혹은 진보 혹은 뭐 중도로 태어난다는 건데 이게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말하자면 이게 해결하는 문제가 뚜렷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서 어떤 식으로 자신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는지가 뚜렷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은 이런 정치적인 성향이라는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성향이 어떤 말하자면 인간 본성으로서 진화를 하지는 않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입장 그 영역 특이적인 모델이 더 심정적으로 네. 지지가 가죠. 그래서 그 미국의 선거를 생각해 보면은 훨씬 더 이 대목이 더 하는데 미국의 그렇죠. 선거에서 항상 경제적인 이슈가 아니라 뭐 낙태나 아니면은 그렇죠. 뭐 인종차별이나 네, 네, 네. 이런 식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혐오나 이런 것과 관련된 이슈들이 그렇죠. 재생산 같은 것들이 항상 이제 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정치인들이 이런 진화 심리학적인 사실들을 잘 이해하면 영남 지역에 출마한 후보 또 호남에 출마한 후보, 서울에 출마한 후보들은 그 뭐 당의 정체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차원에서는 서로 다른 내용으로 유세를 해야겠군요. 예, 뭐 크게 일단 말씀드린 뭐 제가 조언 아닌 조언을 한다면은 유권자를 특히나 어떤 반대파를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무망한 것 같다. 네. 일이고요. 네. 뭐 일단 뭐 중도 성향을 그러니까 저기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나 아니면 심지어 자기를 지지 않는 반대쪽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설득을 하려면은 일단 정서적으로 접근을 해야죠. 정서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왜 그 김부겸 그 전 장관 같은 분들이 그런 대구에서 일단 대구 분들에게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나 대구 사나이다, 예, 대구 예, 남자다 예, 이런 예, 식의 느낌을 예, 주는. 예, 네. 적어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근데 이제 그 김부겸 이제 그 장관 근처에서 이제 취재를 했던 여기자들은 되게 그런 부분들을 되게 불편해하고 예. 재수없어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 이 책은 총 7부로 예. 구성되어 있고요. 28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각각의 챕터가 다 전부 이렇게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하나씩 혹은 두 개씩 갖고 있는데 하나만 더 해보죠. 가족 내의 갈등은 당연하다라는 제목의 챕터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잔소리하면 네. 일단은 참 곰곰이 생각해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나 잘되라고 하는 얘기고 네. 맞는 얘기인데 일단 즉각적인 네. 짜증이나 반발부터 예. 들기도 하고 그리고 형제들끼리도 뭔가 사이가 좋기보다는 나쁜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가족 내 갈등은 사실은 어쩌면은 진화의 진화적으로 흔적이다. 당연히 어떻게 기대되는 거죠. 설명합니까? 네. 가족 내의 갈등을. 크게 말하면은요, 이 가족은 사실은 다른 피로 맺어지지 않은 친구나 뭐 직장 동료 아니면 생판 남남보다는 어쨌든 가족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거든요. 말하자면은 이런 남들을 도와주는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말하자면은 공유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이 가족은 부분적으로 나 자신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전적인 근연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 근연도, 그러니까 특정한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부모 자식 사이에는 2분의 1이고 형제 사이에는 2분의 1이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은 친형제는 형제 사이는 2분의 1이에요. 똑같이 2분의 1입니다. 똑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형제는 절반의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절반의 나 자신이니까 말하자면은 제가 밥을 방금 전에 먹어서 배가 든든한데 제 손에 이런 찐빵이 들려 있다면은 근데 제 친동생이 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다면은 제 친동생이 이 찐빵을 제가 찐빵을 양보를 해서 이 찐빵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절대값으로 따져서 제가 감소해야 되는 손해보다 2배는 충분히 넘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방금 전에 식사를 했으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기꺼이 이 절반의 나 자신인 친형제에게 찐빵을 양보를 하는 게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비친족과 다른 까닭은 비친족에 대한 이런 도움은 대가를 기대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그 대가를 그대로 되돌려 준다거나 이런 직접 상호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내가 강원도 산불 사태에 대해서 성금을 기부를 하는 착한 모습을 보고 남들이 내 평판을 높여줘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성금도 기부할 만큼 훌륭한 누군가는 앞장서서 도와줘야지 이렇게 다른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를 내 평판이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하는 그러니까 미래의 대가를 기대를 하는 건데 비친족에 대한 도움은 친족에 대한 도움은 그런 게 없죠. 그야말로 그 도움 자체만으로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돌봐줄 때 자식이 나중에 이 부모의 자유로운 행동을 되갚아주리라고 기대를 하는 건 아닌 거죠. 그 자체가 말하자면 큰 심리적인 만족을 주니까요. 그래서 가족은 중요한 존재죠. 유전자를 공유를 하니까. 하지만 유전자를 100%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높아봤자 부모 자식 사이에 50% 2분의 1이니까요. 그래서 비극적인 거는 유전자를 부분적으로만 공유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00% 공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자신과는 100% 공유로 100%로 연관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친형제라도 50%만 연관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예를 들어 부모가 케이크를 나눠준다면은 이 케이크를 절반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더 많이 나눠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도 사실은 이런 형제 간의 갈등에서 파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책에 보면 막 이렇게 산수 수학 비슷한 공식도 네네. 막 나오고 이렇게 숫자를 써서 예. 계산하는 것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듣다 보니까 유전자가 그 50%만 같다 형제간에는 예, 예. 그 일란성 쌍둥이는 덜 100% 싸움입니까 그러면? 100%인데 일란성 쌍둥이가 어떤 진화 역사에서 지속적인 인간 사회의 특성은 아니었으니까요. 일란성 쌍둥이는 드문드문 일어나니까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서 친형제 자매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이런 심성은 진화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왜냐면 그들도 아주 똑같이 드물게 싸우는 것 똑같이 같은데. 싸우는 것 같으니까. 예. 근데 일란성 쌍둥이는 그래도 그냥 형제 자매보다는 더 우위에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꼭 유전자 때문은 아니겠죠. 근데 근데 어쨌든 여기 이 표현 좀 웃깁니다만 한참 산수 막 얘기하신 다음에 하여튼 결론은 부모의 관점에서 최적의 투자량이 네. 자식의 관점에서 최적의 투자량보다 언제나 적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중학생 자녀가 엄마한테 용돈으로 10,000원을 요구한다면 아무 분란이 안 일어나는데 대개 유주얼리 10만 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 분란이 생기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설명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비극은 그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내가 자식에게 자원의 일부분을 줘야 된다는 것에는 100%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비극은 뭐냐면은 자식이 부모로부터 받고자 하는 양보다 언제나 부모가 자식에게 진심으로 주고 싶어하는 양은 그러니까 자식이 원하는 양이 부모가 진심으로 주고자 하는 양보다 많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동일시하려는 경향과 이렇게 서로 예. 다르기 때문에 따로 놀려고 하는 경향이 맞부딪히면서 생기는 네네. 예. 미묘한 갈등이 이제 네네. 가족 사이의 갈등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자식은 이제 부모를 이기고자 여러 가지 전술을 쓴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죠. 자식은 배고플 때만 울지 않고 그냥 단순히 젖을 더 먹고 싶을 때, 욕심 부리고 싶을 때도 당장 굶어 죽을 듯이 울어댐으로써 뭔가 판세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려고 이제 하는데 그 아이 키운 경험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 근데 부모는 그에 맞서서 자식이 진짜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저놈이 욕심 부려서 더 먹겠다고 하는 것인지를 정교하게 가려내는 감별 능력을 진화시켰다 이런 이런 것도 다 뭔가 실험도 하고 다 증명을 하는 것들이죠 주로. 예,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가족 심리에 대해서는 진화 심리학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면은 좋겠다고. 저도 사실은 가족으로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연구하기가 좀 더 어려운 측면이 있죠. 아무래도 이런 짝짓기 심리 같은 거는 남녀 대학생들 상대로 하면은 쉬운데 그렇겠군요. 예. 저는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 중요한 장점이 뭔가 이렇게 과학적인 사고를 네. 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떤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 이런 식의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방식 뭐 이런 거를 좀 훈련하는 데 있어서도 대학생들이나 뭐 고등학생이나 이런 친구들이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책에 이제 기존에 해왔던 다양한 심리 실험들이 어떤 식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 심리 실험의 결과를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해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또 맛깔나는 문장으로 소개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세상에는 정말 과학적인 근거 없는 썰, 개인 뇌피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 학문 자체도 그렇고. 예, 뇌피셜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요. 김어준 공장장님이 옛날에 쓴 닥치고 정치 이런 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사람들은 진보 아니면 보수로 태어났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수가 되는 까닭은 이런 어떤 불확실한 세계에 대한 공포를 느껴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런 정치적인 성향의 그 연속체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두렵지만 맞서 싸우는 뭐 이런 식의 과거의 그런
이런 이른바 이런 일반 모델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 거는 좀 공장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전형적인 그런 거야말로 사후 설명이죠.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이유로 생겨난 것 같다. 공포심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거로부터 어떤 말하자면은 검증 가능한 예측은 끌어내서 이러이러한 예측이 만약에 부정이 된다면은 내 이론은 무너진다. 뭐 이런 식의 시도는 전혀 안 하는 거니까요. 네, 지금 또 공장장님 디스하시는 살짝 걸로. 디스하셨어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전중환 교수님의 진화한 마음이라는 네. 책을 가지고 저희가 뭐 알듯 말듯 대충만 알고 있었던 진화 심리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재미있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시면은 기존의 진화 심리학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나 혹은 약간 거리감을 두셨던 분들에게 전중환 선생님께서 다양한 연구 사례를 들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쪽의 독자들이라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이 책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이 애청자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전중환 선생님이 이렇게 은근은근 유머가 있으세요. 근데 그게 이 책에도 곳곳에 본인이 어쨌든 간에 독자를 좀 이렇게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작들이 곳곳에 이제 녹아 있습니다. 네. 어떤 서평에서는 되게 아재 개그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뭐. 그리고 28개의 챕터 중에서 꽤 많은 챕터가 시작을 막 연예인 얘기로 시작하고 네. 이런 이제 노력을 하셨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 안 하고 텔레비만 보는 티가 난다고. 드라마도 보시고 가요 프로그램도 보시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평소에도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지금 과학도서 베스트셀러를 보면은 항상 코스모스랑 이기적 유전자예요. 뭐 저는 사실 리처드 도킨스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전중환 선생님은 굉장히 이 책에도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리처드 도킨스와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이제 존경심을 발휘했지만 저는 언제 이기적 유전자냐 이제 그 이기적 유전자나 코스모스 자리를 이 진화한 마음 같은 우리나라 과학자가 쓴 이런 책들이 좀 이렇게 꽤 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바라봅니다. YG가 책 한 권 써. 고전 절대로 읽지 마라 이런 거. 저 하나 쓰려고 좀 준비 중이에요. 그래요? 네. 많이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후기에 잠깐 그런 말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이게 인간 본성이 진화의 산물이다. 우리가 이런 본성을 가졌다 하면은 여전히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냐, 거역할 수 없다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뭐 남자들이 도끼병을 걸리는 이러한 아주 자동적으로 빠르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말하자면 본능은 사실은 과거에 조상들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다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네. 이유 때문에 진화됐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따를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기적인 유전자의 그야말로 폭정에 거역한다는 이런 말을 하는데 이기적인 유전자의 폭정에 얼마든지 거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별거 아니고요. 정말로 예컨대 저도 지하철에서 웬 나이 드신 노인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면은 저도 가끔은 아주 타는 듯한 분노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아주 사소한 언쟁 갖고 갑자기 화가 확 일어나는 이거는 진화적으로 쉽게 설명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에서는 누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지가 분명치 않으니까 여기에서 꼬리를 내리면은 제 사회적인 지위가 확 떨어지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남자들은 예를 들어 눈이 마주치면은 이런 것 같은 사소한 이유로 아주 폭력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진화의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을 뿐이지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은 정말로 어떤 일상생활에도 이런 진화적인 사고 방식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 더 도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도서 베스트셀러 목록에서도 이기적 유전자의 폭정을 진화 마음이 꼭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수질위생 지난번에 소개한 YG의 책과 네. 더불어서 고등학교에서 그 논술 준비하는 뭐 독서 토론 이런 모임에서 이거 교재로 써도 굉장히 좋은 책일 것 그러니까 같다는 이게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다양한 질문과 또 그 질문에 맞춤한 답변들이 이 책 속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독서 모임 같은 것들을 꾸리시는 분들이 같이 읽으시고 토론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종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책도 써주시고 이 책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